일주일 뒤에도 이렇게 싱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료를 손질할 때 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야채를 건져낼 때 이런 식으로 하면 100%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드레싱을 믹싱볼에 묻혀서 섞어야 샐러드가 뭉치지 않아요. 상추처럼 낱개로 되어 있는 채소는 이물질을 발견하기 쉽지만 통로메인 같은 경우는 안쪽까지 확인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의 흙이 가장 많고 잘 안 빠지거든요. 오늘은 퀄리티 좋은 재료를 사왔더니 이물질도 별로 없습니다. 시저 샐러드는 레스토랑에서 큼지막하게 주고 손님이 직접 썰어 먹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집에서 편하게 먹는 거니까 로메인을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자릅니다. 무딘칼을 사용하면 억지로 자르려다 손도 다치고 야채도 거칠게 잘라져서 빠르게 변색이 되니까 칼은 꼭 날카로운 칼로 사용하세요. 야채를 물에 담그는 이유는 싱싱하게 살리면서 흙과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셰프의 킥을 알려드리면 그릇에 물을 넉넉히 담아서 살려주세요. 흙을 분리시키려면 야채와 바닥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바닥까지 야채를 꽉 채우면 공간이 부족해서 흙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채를 건져내는 기준은 시간보다는 손으로 이파리 부분을 만졌을 때 빳빳한 느낌이 들면 충분히 살아난 거니 건져내셔도 됩니다. 야채를 건질 때는 위에서부터 건져주세요.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 물을 이렇게 따라버리면 분리된 이물질이 다시 섞여버려요. 야채가 깨끗해 보여도 이물질은 있습니다. 그러니 야채를 건질 때는 꼭 위에서부터 건져주세요. 탈수기 밑부분에 고무 패킹이 없어서 고정이 안 되는 제품은 바닥에 젖은 행주를 깔아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탈수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야채를 가득 채우는 게 아니라 반 정도만 넣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게 수평을 맞춰줘야 합니다. 탈수는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두세 번은 돌려줘야 물기가 쫙 빠집니다. 겉에 묻어있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줘야 무르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야채를 손질하고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일주일은 거뜬히 싱싱하게 샐러드를 드실 수 있습니다. (5월인데) 벌써 30도가 넘는 날이 생겼어요. 더워진 만큼 샐러드는 가볍게 만들고 싶어서 닭가슴살과 병아리콩을 준비했습니다. 닭가슴살은 수비드 된 걸로 사와서 가벼운 식감을 위해 얇게 썰었습니다. 바삭한 식감은 병아리콩 과자로 만들었습니다. 넉넉히 2배 분량의 물을 넣고 전날부터 불려놓은 콩을 한번 씻어낸 뒤 냄비에 약간의 소금을 넣고 불에 올려줍니다. 강불에서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30분 익혀주세요. 30분 동안 익힌 병아리콩에 물기를 제거할 때 밑에 키친타올을 대고 쳐주면 더 잘 제거됩니다. 이 상태로 한 김 식혀주세요. 한 김 식은 병아리콩에 오일과 약간의 소금을 넣고 묻혀준 뒤 접시 위에 종이 오일을 깔고 병아리콩이 겹치지 않도록 잘 펴줍니다. 에어프라이나 오븐이 있으신 분들은 200도에서 뒤적이면서 30분 정도 구우면 노릇하게 잘 구워집니다. 저처럼 집에 오븐이 없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에 넣고 2분 30초씩 3번 나눠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연속으로 돌리지 마시고 한 번 돌릴 때마다 밖으로 꺼내서 한 김 식힌 뒤에 반복하시면 됩니다. 드레싱에 사용할 엔초비는 뼈가 씹히지 않도록 중간중간 으깨주면서 곱게 다져주세요. 그릇에 오른쪽에 재료들을 넣고 섞어주세요. 섞을 때는 뭉쳐있는 엔초비와 치즈가 잘 섞일 수 있게 해주시고 소금은 엔초비 브랜드마다 짠맛이 다르니까 드셔보시고 추가하세요.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셰프들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샐러드를 포함해서 겉절이까지 모두 포함되는 방법인데 야채 위에 드레싱을 붓지 말고 믹싱볼에 드레싱을 먼저 펴 바르고 야채로 닦아내듯이 살살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드레싱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잘 묻혀집니다. 그리고 드레싱이 부족하거나 토핑을 추가로 버무릴 때도 한쪽에 펴 바르고 살살 묻혀주세요. 샐러드를 담을 때는 한 번에 담기보다는 두세 번에 나눠서 담는 게 볼륨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닭가슴살과 병아리콩을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마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샐러드는 생각보다 손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로메인 자를 때도 말씀드렸지만 칼이 무디면 채소가 눌리면서 금방 변색되고 손목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서 불편합니다. 특히 샐러드처럼 여러 재료를 손질해야 하는 요리는 칼 무게랑 밸런스 차이가 손목 부담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칼이 바로 글로벌 라이프입니다.
이 칼은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라 동양인 손 크기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저처럼 손이 작은 사람이 오래 써도 손목에 부담이 덜 갑니다. 가족 식사 준비하면서 재료 손질을 한다고 계속 썰다 보면 손목 피로가 은근히 쌓이거든요. 그런데 글로벌 라이프는 초보자분들도 컨트롤하기 쉬운 편이라 요리 입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위생관리가 정말 편하다는 점이에요. 보통 칼은 칼 날과 손잡이 사이에 이음새가 있어서 그 틈에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이 끼는데 오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부분이 잘 안 닦여요. 근데 글로벌 라이프는 칼날부터 손잡이까지 이음새가 아예 없습니다. 한 몸으로 되어 있어서 세척도 쉽고 소독도 간편하고 세척기에 그냥 돌려도 문제 없어요. 이게 매일 요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큰 장점이에요. 게다가 전문 셰프가 아니고서야 집에서 칼 가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셰프지만 집에서 칼 가는 거 정말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해요. 근데 글로벌 라이프는 구매 후 정품 등록을 하시면 평생 AS 혜택을 제공합니다. 거기에는 무료로 칼을 갈아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사면 오래 잘 쓰겠다는 느낌이 드는 브랜드예요. 오늘 영상 보시고 집에서도 레스토랑 느낌으로 요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글로벌 라이프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요리는 작은 디테일 하나로도 훨씬 편해지고 재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셰프의 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